알바생이든 직원이든 무조건 시간대 언제 들어오는 걸 알고, 알바생하고는 그냥 얘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표님이 자리에 계시는 거를 확인하고 그 대표님하고 소통하기에 몇 시에 들어오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때 다시 사장님이 직접 다시 노가다를 해야 돼요. 다시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절대 여기서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절대 전화 안 와요. 그리고 이런 전화가 하도 막 광고 전화도 많이 오고 하니까 예, 절대 전화가 안 오거든요. 사장님 주로 지금 대체 예약 쪽에 타겟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타겟 대상도 사장님이 훈련되기 위해서는 별거 다 타겟 해보는 것도 좋아요. 거절당하면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좀 쉬어도 될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사장님의 목적은 예를 들면 10시부터 12시면 그 2시간 안에 최대한 전화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콜링을 연속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일상에 그 전화하는 콜이 딱 2시간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시간만 하고 남은 시간 다 놀더라도 2시간만은 최대한 그거를 막 순타 다 계속 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예. 그리고 사장님이 이제 노트를 해놔야 되는데 노트는 보통 자영업자들이 그 편한 시간대가 9시 30분 이제 그 사람이 출근할 때, 예, 그때 만날 수 있는 시간대가 9시 30분에서 10시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보통 동종업계에서 그 사장님들이 요때 시간이 된다고 하던데 사장님하고 신뢰관계가 쌓이거든요. 신뢰관계라고 하는 게 능력치로 약간 그 말빨 주변에 그 약간 키워드를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훅하고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항상 거절 처리에 홀딩할 수 있는 멘트는 몇 가지는 안 되지만 그 멘트가 되게 잘 먹혀요. 예,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장님 거절당해서 뚝 전화를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로. 예, 그리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연속 계속 콜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미리 그래서 전화를 할 때는 한 20개, 30개, 50개 정도 뽑아놔요. 전화번호를. 그리고 어느 정보 비슷한 이런 키워드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고 그리고 주소라든가 이런 주소지 같은 거를 얘기해주면 이 사람들 신뢰 가잖아요. 내가 너의 주소지도 알고 있다는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잘 되는 기준은 사장님을 제가 푸시를 해서 최대한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게끔 하는 게 저는 지금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수준에서 전화 통화를 해서 딱 스크립트만 읽을 수는 있거든요. 지금 모든 걸 내가 다 줬는데 왜 너는 나를 떠나냐?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진짜 전략적으로 정말 사장님이 그 남자가 나한테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결하는 게 더 좋아요. 사업도 똑같아요. 근데 사업을 그렇게까지 하려면 처음에는 사장님이 어차피 마음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상대방한테. 왜냐면 첫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 처음에 콜드콜 가서 사업 제안할 때 그게 가장 인상이 깊어요. 그다음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연습되다가 그게 안 먹히고 또 바꾸고 안 먹히고 하는데 어느 순간 먹혀버려요. 그 순간 한 번만 그 단맛을 봐버려요. 그러면 그 뒤에 인생이 다르다니까요. 더 이상 그 남자든 여자든 이제는 사장님 꼬실 줄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남자의 심리로 인해서 다음으로 연결할 이게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자영업자들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만 파악되면.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5년 뒤에 10년 뒤가 18년 뒤에 이걸 알고 싶어요? 아니면 지금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면 18년 뒤에 어떤 사람들 이제야 알게 됐냐? 그거는 바로 정보의 차이거든요. 네트워크는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죠. 예.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전에 뭐 어떻게 연결됐는지 알아요? 원래 보험 상품을 원래 많이 팔았어요, 사람들이. 예. 보험 상품을 안 팔리니까 그때 추가로 뭐가 나왔냐면 자아개발이라는 시장이 나왔어요. 예, 자아개발 시장이 나오니까 보험 상품이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자아개발 시장의 딱 단점이 뭔지 알아요?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측정. 사랑도 측정이 불가능해요. 예. 이렇게 종교, 사랑, 뭐 이런 것들은 다 측정이 불가능한 건데 측정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 붕 떠가지고 뭐 팔고 사고 막 이렇게 하겠죠.
이게 사는 거구나라는 그 어렸을 때 순수한 그 마음으로 막 진짜 내가 꿈이란 꿈은 다 이룰 것 같은 그 어떤 사는 느낌이 받을 거예요.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불어 넣어주는 게 제 또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3단계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유일성을 뼈를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뼈는 콜드콜이에요. 사장님이 아무리 지금 성공했을지라도 그 콜드콜을 사장님이 직접 체험해보고 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요. 예, 왜냐면 그 전략과 비전은 가질 수 있어요. 살 수도 있고 교육받을 수 있지만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실천하기에 가장 와닿는 내용, 가장 훈련이 되는 내용은 콜드콜 이상으로 없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부자 될 수 있는 그 포텐셜이라고 그 가능성이라고 과연 오늘 50통 전화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탤런트하고 상관없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누구나에게 복제 가능한데 그 복제 가능한 부분에서 액션량을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고 지식으로 습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사장님이 푸시를 많이 제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해 드릴 거고 그로 인해서 사장님도 액션량이 많아져 가지고 그런 어떤 전략과 비전적인 부분들이 더 눈앞에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PCM화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일반 네트워커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너무 유치원 내용 같아 보여가지고 나중에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 세미나에 앉아있는 게 시간 낭비라고 스스로 느껴질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큰 그림을 본 사람들 절대 돌아 못 와요. 원래 자리로. 이해되시죠? 예전하고는 달라요. 예전에는 뭐 공산주의라든가 옛날에 이런 시대에서는 사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쉬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장님, 한국이 바뀌었으면 좋겠죠, 교육이. 예. 그럼 사장님이 그거를 선두 역할을 해줘야 되죠. 예, 바꾸기만 원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링크를 하나 올렸잖아요. 기술이 발전되는 거는 누군가 헌신이 없으면 발전이 안 돼요, 사장님. 예, 진짜 한국의 미래는 사장님한테 달려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예, 그만큼 하다 보면 책임성을 가지고 그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큰 소리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믿는 사람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세상을 바꿀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믿음조차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일반 사람처럼 살겠죠. 유튜브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플랫폼이냐면요. 광고 플랫폼이거든요. 광고 플랫폼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사장님이 컨텐츠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게. 근데 그 컨텐츠가 없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아무리 올려봤자 사람들은 안 보거든요. 예. 근데 컨텐츠가 너무 앞서가도 사람 못 보겠죠. 근데 그래서 지금 사장님에게 PCM이 되는 어떤 내용들이 연결되면 사장님도 한국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고 또 되게 수준 낮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봤을 때 도움도 많이 되고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대안이 되는 어떤 컨텐츠를 자꾸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채널을 주시하고 또 사장님도 현장에서 전화 콜드콜 하는 것도 찍고 나라는 사람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제품도 제품이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어떻게 주고 이렇게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하고 나와의 어떤 차별성은 무엇인지 그렇게 많이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하는지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왜 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이런 차별성도 있고 그리고 나는 다단계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고백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단계식으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꼬시려고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또 왔구나.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고 제품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장님에게 당장 이익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녹화를 해야 누군가한테 어필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현장에 갔다 왔네. 저 사람은 저렇게 뛰는 리더네. 그걸 말로 어필하는 게 더 좋아요? 현장에서 그걸 찍어서 어필하는 게 더 좋아요? 예, 그럼 다단계 미래에서도 처음에 베이스를 어디에서 제가 만들었어요? 제 연구소에서 모두 다 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현장에 대한 현실 점검을 제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가 없이 무택도 내가 뭔가 도움을 주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되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사장님 입장에서는 먼저 그런 시장 공부를 파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신뢰 구축을 하면서 그 자영업자들 나름 고민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좀 따라올 만하네 해서 더 추천해주고 나의 리더십과 그리고 또 PCM에 대한 리더십을 좀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파트너라고 해서 내가 자꾸 뭔가 챙겨줄 그게 아니라 실제로 네 인생이 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교육 체계라든가 머릿속에 그런 마인드가 그게 시스템화 돼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원래 본인이 알아서 찾는 거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이걸 경험을 하고 소개해 준다는 거는 그 사람 상대의 입장에서는 엄청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시간과 돈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밖에 있는 자산가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별성이 아직 부족하다고 할까요? 대부분 네트워커들이랑. 제가 PCN 010 서비스를 통한 코칭을 통한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는 뚫었어요. 지금 사장님이. 이 맛을 봤어요. 진짜 사장님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있거든요. 고객하고 접촉하는 게 부족하거나 접촉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제 하루에 만나는 고객에 대한 양이 부족하고 그래서 고객이 들어오는 게 부족하고 고객이 적게 들어오고 적게 연결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돈도 잘 안 들어오거나 혹은 내가 고객이 한 명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수많은 지출을 하고 고객이 들어와 이게 예산이 잘 안 맞는다거나 파이프라인이 꽉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니면 고객이 들어와서 어디로 자꾸 새요. 자꾸 없어지고. 예.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정확하게 구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이 접촉할 수 있게끔 파이프라인 구축하고 또 많이 접촉하는데 우리 개인의 입술, 우리가 개인이 생각하는 모든 언어, 키워드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기술도 개발이 되죠. 사람도 접촉을 하죠. 이게 최고다 하면 그 제품이 최고인데 그 제품이 최고라고 해서 그 회사의 마케팅이 최고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고의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제품을 못 써보고 그냥 그 제품이 그냥 날아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품이라는 건 계속 투자가 들어가고 개발이 들어가야 업그레이드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돈을 벌어야 더 최고의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회사에서 최고의 제품이라고 했을 때는 사장님 스스로가 생각해야 되는 게, 오케이, 내가 최고의 제품을 찾았으니까 최고의 제품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와요. 그 제품이 들어갔을 때. 예. 그러면 그 제품이 들어갔을 때, 그건 그 제품이 하는 역할이고요. 근데 사장님 지금 해야 되는 건 방금 뭐라고 했어요? 금융에 대한 멘토,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돈 벌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지금 사장님이 저하고 푸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자꾸 뭐라고 해요? 오프라인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돈을 그렇게 많이 들고 그렇게 매출 올릴 필요 없다고 제가 얘기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되는 부분들은 뭐예요? 33,000원 요금제를 가지고 만약 그 이상의 매출 그리고 그 이상의 리더십 올릴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동안에 돈을 많이 넣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막 다니면서 시간 투자도 하고 애들도 막 맡겨가면서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것도 뭐래요? 이 10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돼야 저하고 신뢰 구축이 되거든요. 예, 저랑 그냥 10회만 하고 끝날 거예요. 만약 제가 사장님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다면 평생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것처럼 사장님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알리바바 마윈 아세요? 잭마? 예. 그분도 그래요. 그분도 저한테 비전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뭐 전략적으로 실천적으로 디테일한 방법은 주지 않아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장님도 성공자들 따를 때 있잖아요.
사장님이 영향력을 주는 성공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면 돼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거는 비전적인 내용이 더 많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거는 전략적인 내용일까? 실전적인 내용일까? 예, 그런 부분들을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제가 그동안의 수많은 멘토들 가운데 저에게 대부분 비전과 전략적인 것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결과가 없게 되더라고요. 머릿속에 아는 건 많은데.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시간에 내가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직장을 가야 되죠. 또 내가 힘들면 또 자야 되죠. 또 아기도 봐야 되죠. 하면 결국에는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한테 쪼달리는 거. 결국에는 내가 경제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경제가 내가 돈이 있으면 애기도 누구한테 딱 맡기고 돈을 좀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직장 굳이 안 다니면 그 시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사장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그거를 아프리카에 뭐 모기 물려가지고 이제 그런 전염병이 도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 쪽에다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제약 그런 데다가 그러면 사람들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예, 약간 사장님도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왜? 다른 거 다 해봤는데 다 심심하거든요. 재미없거든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 유일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사장님한테도 그렇고, 누구나 진짜, 연봉이 막 수십억씩 만약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게 유일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콜드콜이에요. 예. 콜드콜 한 번만 이 단맛을 한 번만 경험하면 사장님은 고객을 절대 고객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사업 못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전략이 없어서 사업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혹은 두려워서. 예, 예. 그래서 콜드콜에 대한 것만 마스터를 한다는 거는 내가 소통에 대한 마스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안에 모든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기본기가 다르. 저희 멘토가 콜드콜 하나를 가지고 이 유일성을 가지고 3천억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현재 연 매출 그리고 1 팔아서 되든 3자, 4자, 5, 뭐 다섯 개 직업을 가져서 뭐 어떻게 되든 일단 사장님 엄청 그 안에서 바빠가지고 그냥 그 돈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중산층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팔아서 만들든 지금 사장님은 사업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개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거를 팔아서 어떻게 하든 있잖아요. HTS를 그렇게 올리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게 개인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예. 그리고 그 개인 사업으로 연결돼서 그 다음에 뭐로 연결되냐면 법인 사업으로 연결돼요. 네. 그게 비즈니스고 그게 사업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이 HTS를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된다는 그 기본기를 가지고 사업은 막 되어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지금 그랜카돈이라고 하는 저희 멘토를 찾아서 그 한 사람이 저희 인생을 바뀐 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 다 점들이 연결돼 가지고 다 연결해 보이는 거는 있지만 결국엔 내 인생이 당장 지금 오늘 당장 먹고 살 만한 내용 그리고 당장 내가 기술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부분 당장 나한테 로드맵을 줘가지고 내가 여기에 대한 와닿는 어떤 내용, 거품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무엇인지 내 지금 아무것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뭘 우선순위로 잡고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와닿게 얘기하는 분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좀 더 거기에서 깊은 대화라고 스마트 대화를 하면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사장님 그 있는 그대로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자신이 보는 시선을 이제 표현할 때 굉장히 사실 앞뒤가 차분하게 다 연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장님의 장점이에요. 차분하고 그리고 그 겸손한 그 자세와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이제 시작점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 그렇게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어색하지 않아요, 절대. 사장님 보기에는 그렇지. 그리고 뒤에 배경도 괜찮고 나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바꿔가면서 뭐 카메라도 이제 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그런 이 사람 발전하고 있다는 그 재미 주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맞죠?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처음엔 불편하고 알아 못 듣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전략적으로 이게 딱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 과학을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게 사장님 최고 제품 중에 제품은 결국 사장님 머릿속에 있는 내용, 마인드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 이제는 일단 끝을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계획 실천을 이제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드맵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사장님은 이런 거를 찾는 가운데 제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라는 사람이 사장님 인생에서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니면 저를 또 버리고 또 찾아야 돼요. 이해되죠? 저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장님 인생에서는 항상 사장님 인맥으로 연결, 그 레벨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 한 명을 찾으면 돼요. 그 사람에게 뭔가 연결하는데 내 말과 내가 푸시하고 내가 선생님 역할로 되게 선생님도 일반 선생님 있고 굉장히 잘하는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 있잖아요. 예, 사장님도 사장님 자체가 제품이에요. 누구나 나하고 함께 했으면 발전해요. 꼭 사장님을 좋아하고 사장님 착하고 사장님 편안한 게 아니라 사장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완전 그런 엣지 있는 완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이상한 성격을 가지는 상관없어요. 사장님 옆에 있으면 무조건 내 인생이 발전된다는 그게 또 오히려 사장님의 그 가치관이고 철학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사장님이 집중해야 되는 건 최고의 제품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최고의 제품에 집중하면 사장님 지금 유통하는 게 만약에 건강식품이다 하면 건강식품 산업 안에서 그냥 무조건 최고를 이렇게 그거를 해야 돼요. 최고를 찾아야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완전 내가 봤을 때 최고가 아니면 최고를 계속 찾아야 돼요.